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진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상춘제인가요? 네, 상춘제에서 지금 아마 오늘 그 오찬에 앞서서 약간 뭐 차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메뉴가 공개가 됐는데 메뉴를 한번 올려주시면 오찬인데 술 한 채, 그다음에 녹두 삼계죽, 메밀배추전, 달고기전, 애호박 새우전, 그다음에 한우 갈비찜구이, 비빔밥, 민어탕, 모둠떡, 과일야채 이렇게 우리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있네요. 되게 맛있어는 보입니다. 우리 김영 대변인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준비 혹시 이렇게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의전실에 저는 대변인실에 있었는데 대변인실에, 왜냐하면 이제 네. 의전실에서 저걸 준비하고 대변인실에서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보통 메시지를-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취지를 미리 전달 받습니다. 보통 네. 대충 취지를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달고기 전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하는 거고 네. 민어전이나 녹두 삼계죽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몸부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마 네. 배려하는 차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네. 아마 방점의 메시지는 비빔밥이랑 모둠떡인 것 같아요. 저기 자체가 통합 의미 자체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상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의미를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요. 네. 저렇게 나간 것보다는 하나는 통합, 하나는 뭐 미래지향적인 가치라든지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다른 의미는 민주당이 그만큼 좀 급하다. 생각보다 내분이 급하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 뭐 화합, 통합이 무슨 구호처럼 약간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은데 화합, 통합 이렇게 다른 당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같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인데 통합과 화합이 강조돼야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문득 궁금해지는 건 미래지향적 음식은 뭘까? 그런 거를 일부러 같은 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 여야 대표가 불러서 만찬이나 오찬을 할 때는 탕평채를 주는 애입니다. 통합을 넘어서서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정치, 더 수기하는 정치를 하죠. 탕평채를 내고 미래지향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만약에 쪽에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유럽 순방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유럽 순방에서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우리가 유럽 먹거리라든지 막 반도체 관련된 사업 같은 게 그런 경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게 대통령실 직원들의 참모들의 역할인데 네. 지금은 오로지 통합의 방점이 뒀다. 그게 이제 메뉴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뭐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가져왔느냐로도 네.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네. 근데 그 의미는 안 담겨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두 사람이 오찬 가진 다음에 네. 기자회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견문을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네. 비빔밥이나 찹쌀떡 나올 거다 했는데 찹쌀떡까지는 아니어도 모둠떡. 모둠떡이랑 비빔밥 네.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저게 되게 더 오히려 갈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벼야 우리가 비벼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화합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어색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고 계속 통합만을 그리고 저 메뉴 자체도 그렇지만 저 네. 사진, 그러니까 저 메뉴를 그렇죠. 기자들한테 바이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좀 제발 알아주세요. 아, 진짜. 우리 이렇게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런 메뉴 보면은 해외 정상들 왔을 때 그렇죠. 어떤 술이 네. 나갔다 이런데 그렇죠. 전 이제 자당 대통령하고 네. 밥을 먹는데 저렇게 메뉴가 공개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 네, 저렇게까지는 안 해요. 네. 공개 안 네. 하죠. 보통 네. 외국 정상들 오시면 이제 조금 메뉴를 네. 공개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간단한 오찬 겸하고 뭐 다가를 막 마셨다, 뭐 곁들였다. 곁들였다 이렇게, 이걸로 끝나지. 좋은 남자가 오갔다. 좋은 그치. 남자 그럼. 같다. 예. 어떤 이야기 했다 정도 예, 그렇게 나오는데 되는데. 어지간히 안 친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구나. 진짜.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네. 아이고 진짜 심하게 싸우긴 싸우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오랜만에 뵙고 인사한다 네. 이런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내려면 사실은 내외가 함께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식사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맞네. 김정숙 여사께서 지금 해외에 계신다?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본 걸로 아는데 이건 팩트 한번 그래요? 해볼게요.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외출 중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하게 날짜 잡을 만큼 뭐가 이렇게 급한 거지? 그렇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네. 얼마 전에 그 딴지일보의 칼럼 하나를 이제 보다가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 적통이 맞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본류인 것처럼 이 가치 그룹이며 찐 민주당인 네, 것처럼 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려내고 김대중에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새로 쓰려 한다. 이것에 분노한다.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 있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딴지일보가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 의식해서 급하게 잡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만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칼럼이 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이 만찬과 관련해 가지고 뭐 취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뭐 이 두 분의 스케줄이 계속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한 거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했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김용문 대변인 말만 따나 부부 모임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보여주는 모습으로서는 조금 더 진짜 화합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의 어떤 그 만남, 그리고 진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오찬 메뉴가 저렇게까지 공개된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외국 정상은 좀 많이 외국 정상들한 데는 이제 의미부여용으로 기사가 많이 네. 돼서 그런데 진짜 네. 단순히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이 이 정도로 의미부여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의 말은 그거였어요. 뭐 전직 대통령의 어떤 현안에 대한 외교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견을 구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부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용 오찬이었죠. 말씀한 대로 전당대회용. 제가 전직 대통령님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이 다르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전직 대통령 분들은 국정 운영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랍 쪽 국가들에게는 굉장한 여전히 네트워크가 있으시거든요. UAE 왕세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신뢰하는데, 이번에 그 이란 사태 발생했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석유 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님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안 하는 걸 봐서는 여전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여전히 뭐 이념을 따지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되게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랍에미리트 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또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아랍에미리트 가지 않았나요? 네. 중간에 뭐 갔죠. 그랬던 것 같은 건데 네. 참 아랍에미리트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원활하게 일단 그 교류 자체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진영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외교적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정치적 이벤트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의미 있는 날도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내외한테도 뭔가 상징적인 날도 아니고 네. 갑자기 잡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앞뒤 맥락 전후 사정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이게 뭔가 명청 갈등이 문명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점이어서 그걸 이제 말리려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호화롭게 대접하고 있다. 그리고 밥도 비빔밥도 대령을 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민어전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 달래기 위해서 지금 만난 것 같은데. 근데 달래질까요? 그리고 화합이 진짜로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들은 그렇게 대통령 불러다가 네. 밥 먹이면 네. 우리의 화가 누그러질 것 같니? 어. 오히려 반대로 화가 날 것 같아요. 더 열받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전당대회에 다가와서 갑자기 그렇게 음식을 주면 네. 그 진정성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맞아. 평소에 잘하지. 그러니까 평소 그럼 공부도 평소에 해야지 벼락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요즘 그쵸, 선생님? 그러니까 수행 평가 생긴 거예요. 아 수행 평가로 받네요. 그럼요. 지금 수행평가 안 해보신 거 만든 같은데. 나는 잘 몰라. 솔직히 난 잘 몰라. 그 세대가 아니라. 세대가 달라. 근데 저는 이 네. 박지원 의원이 네. 한 일화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소개했던 그거에 좀 해석을 해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겉으로는 이제 화합이고 비빔밥에 뭐 모듬떡 이렇게 하지만은 박지원 의원이 그냥 페이스북에 본인 글을 게시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모든 네. 게 다 정치인들은 그렇죠. 의미가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그 2002년에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어떻게 좀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냐라고 할 때 박지원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셨죠. 네. 그분이 김 전 대통령께서 이 노 전 대통령한테 길을 비켜줘야 한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조언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꺼지라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길을 비켜줘야 된다. 네, 길을 비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남의 그 목적 자체가 네. 이제 좀 제발 네. 네, 양산에서 아. 네
독서 더 많이 이상- 하셔라. 이제 그런 의미를 애둘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전당대회 관여하지 말아라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문재인, 노무현 이 네. 대통령 전 대통령들의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 A 그룹이 네. 이 B 그룹한테 길을 터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세력 대결하지 말고 네. 양보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글 쓴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의 오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 그런 의미로 박지원 의원이 얘기는 한 건 맞는데 네.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씁쓸할 것 같은 게 그렇지. 왜냐하면 네. 이거 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특검 만들어서 DJ계 동교동계들 특검 그렇죠. 조사받고 박지원 의원도 구속됐었잖아요. 그렇죠, 구속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력을 해체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재인 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존을 받는 순간 섬뜩하지. 섬뜩하죠. 네. 내가 더 지켜야겠다. 그렇지. 신문으로 대동단결, 정청래 화이팅 이렇게 할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네. 소위 말하는 문조탈레오라고 하는데 이 문이 어찌 보면 전직 대통령이 가장 먼저 헤드라인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거나 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본인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주변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조언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 라는 내용의 얘기가 물론 멸칭이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 그렇지만 아예 나를 빼달라는 어떤 선을 긋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살짝 그런 뉘앙스를 비치긴 했는데, 근데 뭐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잊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많잖아요. 때문에 문조털레이에 내 이름이 들어갔네. 내가 제일 좋다, 아끼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사람 일 모르는 거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정청래 대표가 대표 사퇴하고 나서 서점 책 행사 가서 도서 행사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요. 사전에 조율 없이 만났겠죠. 교감 없이. 분명 교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잊혀지고 싶으면 지금 민주당 가장 핫한 전당대회잖아요. 네. 안 나타나야지. 그렇지. 나타나는 순간 내 정치적 영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소위 말하는 친문의 어떤 친문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를 엄청 좀 비판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뭐 사전 조율이 마치 보면 없이 그냥 정청래 대표가 그냥 무대포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뉘앙스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이 두 분의 회동 이후에 뭐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메시지나 뭐 주변의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아마 이 오찬이 조금 해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전 교감 없이 그 국제 도서전에서 만났는데 만난 것까지 좋은데 네. 책을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 4명의 대통령의 책을 좀 나란히 나열해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찍게 했잖아요. 네. 그건 교감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출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사를 보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가 적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네. 걸 알 수밖에 없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면 4개의 책을 나열한다는 것은 네. 본격적으로 적통 경쟁에 대해서 나서고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교감 없이 그냥 마냥 그냥 요청했으니까 받아들였다. 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기 힘들죠. 전직 대통령도 경호가 다 특히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은 이후를 다 받기 때문에 아. 경호가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네. 사전에 다 검열을 받고 저도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뵙고 왔는데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뵐 때도 다 그 사전에 봤죠. 면담 다 받고 합니다. 그걸 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전 교감 없이 만난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절 안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국제 도서전에서 유시민, 탁현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서 토크쇼도 약간 맞아요,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하필 또 그 행사 끝나고 나오는 언론의 메시지가 이제부터는 전당대회 출마자들 안 만나겠다. 네. 전당대회 이후로 만나겠다. 그건 뭐예요? 정청래 대표만 만나고 다른 사람도 안 만난다는 거야? 이상한 그 거잖아요. 문조 털레오 팀을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한 팀이야 이거야.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원팀이야. 민주당이 원팀이 많네요. 아 참. 아니 저는 하여튼 뭐 오늘 이 오차 해동을 보면서 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민주당이 하는 그 대선 경선에서 어떤 그 경선에서 이제 후보가 되면 이겨가지고 후보가 되면 항상 하는 게 무슨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예, 다 녹여가지고. 뭐 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쓰잘데없는 일이거든. 속으로는 영광로는커녕 진짜 속으로 욕하고 있거든. 화합이 안 되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약간 좀 요식
형식적으로 만난다 아니 어떤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만난다라는 분명히 저 느낌이었어요. 식단을 준비할 때, 음. 자 비빔밥을 준비해. 꼭 비빔밥이어야 해. 예. 그리고 모둠떡, 예. 다른 떡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이 갖다 넣는 모둠떡. 모둠떡이어야 해.라고 주문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의도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럴 우리 때예요, 갈등이 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는 의도적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듣고 보니까 부자연스러워. 오히려 맥인 것 같다. 그러니까 멸칭 이제 소위 말하는 문조털레이와 한강 세동 대주객이 도움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별걸 다 뜻을 모으시네 아니 진짜. 이걸 모을 대변인 뜻이 통해서- 이거밖에 없어? 이거 대변인 통해서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알림. 홍익표 정문수세. 정무수. 정무수. 그렇죠. 정무수 얘기구나. 아니 네. 전임 대통령 초대해서 오찬했으면 네. 호남 반도체 그렇죠. 얘기, 반도체라 외교 얘기, 외교 얘기. 경제 얘기, 환율 얘기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지. 멸칭이 도움이 안 되는데 뜻을 모았다는 건 무슨 뜻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이건 확실하게 전당대회 개입이에요. 맞아요. 그러네. 이렇게 돼버리면. 맞아. 전당대회용 만남이었다. 오찬이었다는 거 오히려. 걸 이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 인증. 네. 아니 선거 개입도 하고 전당대회 개입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또 바쁘시네요. 뭐 다른 얘기도 하긴 하셨답니다.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는데 깊이 공감했으며 양념 좀 뿌리셨다. 향후 남북 관계의 평화적 사이드 이슈? 실마리를 풀기 위한 문 전 대통령의 풍부한 외교적 식견을 구하는 채널을 상시 열어두기로 합의하셨다. 잊혀지고 싶지 않으시다는 증거가 또 나왔네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에요.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 초대해놓고 그렇게 멸칭 얘기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오죽이 신경 많이 또 쓰셨나 정무수석도 보다. 본인의 네. 입으로 이걸 입 밖으로 꺼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건 어쨌든 전당대회 용으로 대통령께서 말려주십시오, 나서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문제보다 중동 문제가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맞아.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 멸칭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정말 진지하게 두 대통령이 한강세동 돼지길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한강 세동 대줄길이 누구예요? 그게 아주 안 좋은 버릇일 거 아니야. 그거는 그게 말입니다. 시간이 아깝네. 아이고. 세금이 높네요. 참 이 얘기 멸치 도움 안 이건 되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뜻을 모았다는 게 첫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주된 메시지 같아요. 지금 기사된 내용 보도를 보니까 뭐 다른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참